자, 저희가 이 작년 11월부터 방송을 진행을 했는데 이 초창기에는 이게 도대체 무슨 투자냐라는 질문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질문에 대한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어떻게 해서 수익이 나느냐, 이 위험성은 없느냐, 대충은 이해하겠는데 실제로 이렇게 되느냐 등등등. 네,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해보려고 막 검색을 하다가 아니 도저히 안 되겠네 하고 전화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한 2달 정도 좀 방송을 했는데요. 이제 해가 바뀌면서 실은 올해에 대한 기대가 훨씬 크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뭐 캐리 트레이드, MPL 처음 들어본 용어조차도 좀 생소해 하셨는데 방송을 들으시면서 의외로 괜찮고 이야기가 되겠네라는 생각이 든다고 이야기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고 실제로 투자를 진행하신 분들도 지금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투자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경험을 많이 쌓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처음에 욕심 가지고 막 크게 하시기보다는 소액으로 시작해서 경험을 조금씩 쌓아보시면 그게 어떤 투자처인지 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뭐 속속들이 파악하실 수 있을 거니까요. 전문가의 도움을 조금만 받으신다고 하면 큰 부담 없이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정보 많이 올해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좋은 정보 많이 전달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첫 번째 시간은 캐리 트레이드 제가 직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저를 전문가로 생각 안 하시고 MC로만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사실 MC로를 좀 강하게 했다가 자 이제 캐리 트레이드 전문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새해인 만큼 기초부터 하나씩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캐리 트레이드라는 것은요. 이 캐리 트레이드라는 것을 막 인터넷에서 검색하면은 와타나베 부인이라는 연관 검색어가 뜨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금리가 높은 통화국에 금리가 낮은 통화국에 돈을 빌려서 금리가 높은 쪽에 투자를 하는 거죠. 즉 낮은 금리의 통화를 갖고 높은 금리의 국가의 통화에다가 투자를 해서 수익을 금리 차의 수익을 얻는 게 바로 캐리 트레이드인데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거의 제로 금리니까 그렇죠. 일본에서 돈을 가지고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우리나라 은행에 넣어놓으면 2% 이자는 받으니까 그렇죠. 네, 그게 캐리 트레이드라고. 사실 이제 우리나라도 사실 지금 금리가 너무 낮은 편이어서 재미는 없었고 이게 한참 활성화가 됐을 때 뭐 캐리 트레이드 하면 와타나베 부인, 스미스 부인 막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그렇죠. 그때는 이제 2008년도경 그때 이제 반짝 우리나라가 6, 7%대 금리를 은행 금리를 보여줬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럴 그때도 때도 있었네요. 그 있었죠. 저축은행들. 그때는 일본 금리가 그때도 역시 거의 제로 베이스에 가까운 금리였기 때문에 엔화를 막 갖고 들어와갖고 한국 예금에 넣어놨다가 다시 갖고 갑니다. 그래도 수익이 났다. 펀드 이상의 수익이 났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을 만큼 캐리 트레이드가 사실 이 낯설은 투자 방법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지금에 와서 돌이켜 보면은 자 여러분들이 직접 일본 가서 돈을 빌려올 수 있을까요? 이 엔화를 갖고 올 수 있을까요? 힘드시겠죠. 그리고 아니면은 우리나라보다 금리가 높은 나라를 뭐 브라질이나 아니면 베네수엘라나 이런 나라에 금리가 높은 우리나라 원 화폐를 갖고 넘어가서 그 나라에다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선물 시장과 현물 시장, 즉 파생상품 시장으로 갖고 들어온 거죠. 그 개념을. 그래서 그 개념 자체를 캐리 트레이드로 진행을 하는데 어떻게 성립이 되냐면 롤오버라는 것이 발생이 됩니다. 현물 시장의 대표적인 파생상품 시장이 이제 포렉스 시장이 있는데 통화상 거래입니다. 통화상. 즉 기준 통화가 있고 상대 통화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들어본다면은 유로 대 달러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기준 통화가 되는 거고 이게 상대 통화가 되는 건데 두 통화의 금리 차이는 현재 2%대가 넘죠. 그래서 이 금리에 대한 차이만큼의 롤오버 마진이 발생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포렉스에 대한 개념은 만기가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루하루마다 정산을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거를 이제 만기에 대한 개념으로 본다면 하루를 넘기기 때문에 롤오버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고 이 롤오버를 하게 될 때에 발생되는 누군가는 돈을 내야 되고 누군가는 돈을 받는 그래서 캐리 트레이드를 이 포렉스 시장에서 진행할 때는 돈을 받는 쪽에 계약을 체결해서 롤오버 이자만 받는다라는 게 바로 이 포렉스를 이용한 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렵나요? 뭐 이것저것 설명을 많이 하시긴 했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뭐 양국 간의 이자 차이
그래서 그렇죠. 거의 정해져 있는 금리 차이 그거는 기관에서 주는 게 보장이 돼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자를 받는다. 하루하루 들어오는 거지. 네. 매일매일.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그거예요. 이제 어르신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그냥 목돈 넣어놓고 은행에서 따박따박 이자 받는 거. 이자 따먹고. 네, 이제 그런 개념이라고. 그런 개념인 건데 자 그거를 선물 시장에서 혹은 이 파생상품 시장에서 하다 보니까 몇 가지 지켜줘야 돼 혹은 방어해야 될 요소들이 생깁니다. 차차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해당 계약을 체결했다. 예를 들어서 유로 대 달러를 계약을 체결했다. 거래 체결 당시 청산하지 않고 날짜를 넘기면 금리 차이만큼 지급되는 이자가 바로 롤오버 마진이다. 자 롤오버 이자는 어디서 지급되나? FDM이라는 기관에서 지급을 해주게 되고요. 이 FDM은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해외 FDM을 우리나라가 이용을 하게 되겠죠. 우리나라 선물사들이. 자, 롤오버 이자는 얼마나 지급되나? 작년까지 봤을 때는 8.7불이 거의 비슷했는데 우리나라 선물사 기준으로는 지금 뭐 FDM 기관들이 조금 이 선물사마다 좀 변경이 되면서 약간 낮아졌어요. 지금 7에서 7.5불 정도. 좀 적은 데는 뭐 5불에서 6불 정도. 차이가 좀 나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이것만 예를 들어서 5불로만 가정해도 나쁜 수익률은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이제 기존에 8.7불 거의 9불 가까이 받다가 5불이라고 하면 좀 차이가 아깝긴 하지. 아쉬운데 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네. 그러니까 뭐 사람이 마음이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뭐 저 정도도 뭐 적지 않은 이자긴 한데 그렇죠. 그래도 조금 더 받고 싶은 그런 욕심들이 항상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사실 시장이 계속 바뀌니까 이 투자에 대한 환경도 바뀌는 거고 적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 시간이 지나면 또 올라가겠죠. 금리 차이가 더 벌어지는. 만약에 계속해서 롤오버 이자가 빠진다는 뜻은 이 두 통화 간의 금리 차이가 점점 간극이 좁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벌어져 있는 통화로 바꾸면 됩니다. 그냥 그러면은 많은 롤오버를 받을 수 있고 그 롤오버를 대상으로 수익을 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롤오버는 언제 지급되나? 언제 지급될까요? 저는 저게 실은 제일 마음에 들거든요. 네. 거의 매일 나온다라는 365일 중에 360일 거의 매일 나옵니다. 매일. 생각해 보세요. 돈을 딱 맞게 계약을 체결해놨어. 근데 하루에 5불, 6불, 7불이 계속 들어와요. 매일매일. 근데 하나로 따지면은 7천 원, 8천 원 정도가 매일매일 찍히는 겁니다. 매일매일. 그러면 이제 하루에 8천 원 하면 하시겠죠. 점심값이잖아. 그렇긴 한데 실은 가랑비에 속옷 젖는다고. 그게 열흘 계속 쌓이면 8만 원이고 그게 30일 되면은 얼마다? 24만 원. 예. 한 달에 24만 원. 오, 그럼 적지 않아요. 그렇죠. 적지 않다. 뭐 용돈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우리는 그걸 좀 염두를 해둬야 되고 캐리 트레이드는 바로 그런 거를 전략으로 하는 투자에 대한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얼마의 수익을 얻을 수 있나? 자, 7.5불 정도를 한번 볼게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지금 계약 체결에 대한 비용은 조금 이따 더 왜 이만큼에 대한 비용이 소모가 되느냐, 소요가 되느냐는 거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하나 기준으로 한 1,400만 원 정도가 세팅이 필요합니다. 자, 유로 대 달러에 대한 기준으로 한 계약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게 7.5불. 그럼 360일이 나온다고 했죠? 7.5 곱하기 360일. 그러면 한 2,700불 정도가 됩니다. 한 300만 원. 근데 전 이것도 마음에 드는 게 실은 1,400만 원 정도면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아주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정도의 그렇지. 규모거든요. 제가 작년 말경쯤에 혼자서 방송을 하면서 돈에 대한 효용 가치나 자산 관리에 대한 측면에서 1,000만 원 언저리의 돈이 얼마만큼의 이 의미를 갖고 있느냐를 한번 설명을 했는데 1,000만 원 갖고 뭐 하실래요? 1,000만 원 정도 되면 이제 뭔가 좀 투자할 때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돌이켜 보면은 막상 할 게 별로 예, 없어요. 마땅치 않아요. 예. 이거를 공격적으로 하기엔 너무 아까운 종잣돈이고 그렇다고 예금에 넣어놓자니 한 달, 1년 딱 지났더니 몇만 원 나온다? 꼴랑 한 30만 원, 20만 원 나온다. 뭐 예,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이자를 딱 받고 나면 좌절을 하죠. 네. 더 이상 돈을 키울 수는 없는 것인가. 자, 그럴 때 이런 걸 한번 눈여겨보시면은 상당히 좋겠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자, 여기서 이제 비용이 빠지겠죠.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한 150에서 180, 200 정도의 수익을 왔다 갔다 하게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금이나 뭐 이런 비용들이 빠지고요. 자, 캐리 트레이드의 안정성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 금리 차이로 발생되는 이자이기 때문에 금리가 자주자주 변동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이 0.25%에서 2.25%까지 올릴 때까지 시간이 2%가 상승하는데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거든요. 자, 금리에 대한 변동은 크지 않기 때문에 각국에서 금리 인상 정책, 인하 정책을 펼친다고 하더라도
급격한 변화는 없다. 그래서 이자율이 많이 변경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 이자액을 받는 거에 대한 어떤 충분한 대처가 가능하다라는 게 가장 큰 안정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금리 조정할 때 언론에 미리 다 공개를 하잖아요. 그 공개도 하고 뭐 올릴 거다라는 기조 현상들이나 뭐 이런 시그널들을 계속 보내줍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시장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통제 가능한 범위 내로 끌어들어올 수 있다. 자, 통화 간의 금리 차로 발생되는 이자이기 때문에 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 지급을 보장을 받는다. 여기에 별표. FDM이라는 기관들이 이자 주는 것을 보장해 준다. 어떻게 계약을 체결해 놓으면 받을 수 있다. 반대로 내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왜 내면서도 그렇게 계약을 체결해 놓느냐? 왜 할까요? 뭐 반대의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거라고. 그렇죠. 그 기대하는 사람들은 거죠. 롤오버 이자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고 차익을 가격 변동에 대한 자본 차익을 노리는 분들이 계약을 체결해 놓거나 아니면은 무역회사라든지 수출입회사라든지 각 국가 간의 통화 정책으로 인해서 환율 변동에 대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 미리 체결해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기업들이 실은 환했지 않았다가 한번 그렇죠. 문제가 크게 됐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어떤 환해지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라도 롤오버 이자를 발생시키더라도 내가 지급을 하더라도 그 반대 포지션에 즉 매수나 매도에 대한 포지션에 걸어놓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는 이자를 반대 포지션인 사람들이 그냥 이자를 갖고 온다.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급격한 금리 변동은 없기 때문에 이자 금액에 대한 급격한 변동도 없다. 즉 꾸준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를 들어서 지금 유로 대 달러다. 근데 이게 지금 한 7.5불 정도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만약에 막 떨어졌고 한 6불에서 5불 정도로 빠졌다. 예를 들어서. 근데 다른 통화가 더 금리 차이가 벌어질 것 같다. 그러면은 바꿔주면 됩니다. 뭐 뉴질랜드 달러나 아니면은 호주 달러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바꿔주면 돼요. 통화만. 자, 그러면 될 것 같고. 증거금의 사용 아까 12,500불 정도가 들어간다 그랬는데 뭐 좀 시세에 따라 틀려요. 12,550불 정도가 들어갈 때도 있고요. 12,500 안 보인다. 12,530불 정도가 들어갈 때도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가격 시세에 따라 조금 틀려지는데 통상적으로 요거를 평균으로 보시면 됩니다. 환율 1,12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400원 정도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게 왜 필요하느냐? 자, 외환시장에서는 롤오버 이자를 수취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해 놓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유로 대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롤오버 이자를 매도 포지션에 놓게 되면은 롤오버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얼마다? 한 7불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10,000불이 필요합니다. 10,000달러가. 그래서 그럼 2,500달러는 자, 여기서 2,500달러는 이 10,000불에 대한 가격 변동이 일어날 것을 해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싹 세팅을 한다. 그 얘기는 리스크를 1대1로 풀 해지를 한다. 그래서 가격 변동에 대한 변수를 0%로 만든다. 이 얘기는 주식으로 표현할게요. 10,000원에 샀는데 9,000원이 됐어요. 손실을 봤죠. 그 9,000원을 극복하기 위해서 선물이나 해당 종목의 선물이나 옵션으로 내용을 반대 포지션을 걸면은 빠진 것만큼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0%로 합성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기술적인 부분들이 필요하겠지만은 풀 해지를 하고 진행을 한다. 그래서 같은 통화, 자, 지금 이게 기준화폐고 이게 상대 통화다라고 했으면은 기준 통화에 대한 통화 선물을 환율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2,500불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아까 얘는 매도 포지션에 있어야지 이자를 매일매일 받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매수를 한다. 해놓는다. 그러면 이게 지금 그 10,000달러, 12,500달러로 해서 지금 우리 돈으로 1,400만 원 정도 오면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한 계약의 단위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한 1,700만 원 정도 있어요. 네. 그럼 한 계약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거기에 300을 더해서 한 1,700 계약밖에 못 하는 겁니다. 한 계약밖에 못. 네. 한 계약 단위로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1,400만 원 근데 정도 단위로. 이게 사실 금융시장에 대한 어떤 폐쇄적인 부분들이 뭐냐면 우리나라 FDM 자체를 인정도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만약에 이걸 미국 예로 한번 들어보면은 미국은 이런 똑같은 계약을 체결할 때 얼마가 필요하면 될까요?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규제가 좀 더 적지 않을까요? 5,500불에서 6,000불 정도면 됩니다. 그럼 그래요? 같은 돈으로 쓸 때 두 계약까지 체결할 수도 있다는 전제가 세워지면은 이자를 더블로 받잖아. 네. 그 순위로 더블이 되겠네. 근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 없다? 못합니다. 없다. 못합니다. 왜냐? 우리나라 이 증권거래법상에 해외 선물이나 증권사를 개인이 바로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래서 한국에 대한 기준으로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좀 개방이 돼서 FDM도 좀 생기고 그냥 말로만 뭐 IB 이렇게 자본시장 통합법 할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좀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어떤 전문가 입장에서는. 흥분하시지 마시고. 그러면 이제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범위 내에서만 하면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이자를 드리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전화번호 고지 한번 하고 넘어갈까요? 네. 022638-3966 그리고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들 고민거리 남겨주시면 이 조금 더 깊은 얘기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계속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자, USD 가격 변동에 따른 방어 아까 해지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해지에 대한 비율을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글자가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선물 시장은 현물 시장의 환율 변동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현물 시장과 반대 포지션을 구축한다. 자, 이게 어떤 의미를 둘 수 있냐면은 자, 이게 FX 통화상 거래가 이제 현물이에요. 현물 개념이고 이제 선물은 그냥 말 그대로 통화 선물은 선물이죠. 같은 기준화폐에 대한 변동폭을 주더라도 선물 가격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움직였다. 통화 선물도 기준화폐는 똑같기 때문에 움직이는 변동폭은 처음에는 비슷해요. 계약 체결 당시에는 뭐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얘는 만기가 없죠. 매일매일 만기이기 때문에 롤오버를 계속 해줘야 되고 얘는 만기가 3개월 단위로 와요. 그럼 만기가 다가올수록 이렇게 자꾸 이렇게 수렴을 합니다. 근데 이 간극이 좁아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야지 통화에 대한 방어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기술을 벌어지는 이 베이시스 포인트를 일정하게 맞춰주는 거를 리스크 해지를 한다. 어떻게? 1대1로. 자, 해당국의 금리차 이자가 발생하는 걸 매수로 걸었다. 혹은 반대죠. 환율 변동에서 매도. 만약에 이게 매도가 걸려있다. 그럼 얘는 매수. 뭐 이런 식으로 적극적인 해지를 하게 돼서 결국에는 뭐다? 12,500불을 들어갔을 때에 손실이 나면 마이너스 10,000불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것들을 0%에 수렴하게 계속 데일리로 체크를 한다. 네, 뭐 복잡한 용어들이 나오니까 조금 어렵게 느껴지긴 하는데 결론은 손해가 발생할 것들에 대한 대비책을 그렇죠. 같이 가져간다라고 그렇죠.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이제 그 내용들을 이 가격 변동을 0%로 했을 때의 이 장점들을 살펴보면은 어떤 의미를 두느냐. 뭐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전화를 받았을 때. 그러면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롤오버 마진만을 갖고 수익을 낸다라는 개념은 잠시 잊으시고 가격 변동에다가 환차익을 보는 거냐라고만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개념은 아닙니다. 그냥 오로지 캐리 트레이드의 목적은 뭐다? 롤오버 이자를 계속 받는 거다. 그거를 1년 동안 적립을 쫙 해놔갖고 나중에 찾거나 3개월 단위로 내가 그냥 빼서 쓰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7불, 그냥 간편하게 7불로 할게요. 7불이 맥 쌓였어. 이게 한 3년 뒀어요. 그럼 꽤 쌓이겠죠? 그러면 한 계약을 더 체결할 수 있는 비용이 이자로 생기겠죠. 그러면은 이거를 돈을 빼서 쓰는 게 아니고 계약을 더 추가합니다. 플러스 한 계약을, 한 세팅을. 이렇게 똑같아. 그러면은 이자가 더블로 나오죠. 그럼 같은 기간을 뒀을 때 어떻게 수익 곡선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복리 효과인가요? 그렇죠. 복리 효과를 상당히 빠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효과는 초기 투자 금액이 크면 클수록 효과를 더 빨리 보는. 그러니까 이게 돈이 돈 넣고 돈 먹는 거니까. 네, 돈이 돈을 번다는 이야기가 뭐 거의 투자의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아무리 이거를 소액 투자자도 용기를 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은 사실 돈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진행하면은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건 엄연한 사실입니다. 뭐 아니라고 부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만 소액 투자자들도 이 투자라는 거는 정률제잖아요. 정률. 1,000만 원 투자한 사람도 10%를 얻었다면은 1억을 투자한 사람도 10%를 얻는 겁니다. 아니, 이 10%는 변함이 없어요. 지금 뭐 혹시 소액 투자자들 무시하시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네, 아니고요. 자, 작년에 제가 말미했던 복수를 지금 연초에 하고 있습니다. 복수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가격 변동에 대한 것들이 얼마만큼 중요하느냐,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한번 좀 살펴볼게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던 그 롤오버 마진을 한번 살펴볼 텐데 지금 글자는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두 가지가 지금 유로 대 달러에 대한 이 계약 종목이고요. 이 종목이고요. 여기 점 P라고 붙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FDM에 대한 기간을 의미하는 거고요. 가격도 조금 틀려요. 가격이 조금 레버리지가 생깁니다. 버퍼가 생기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자 S, 이자 B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셀. 요거는 바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팔고, 그러니까 매도.
바이는 사는 거죠. 매수. 지금 매수는 실시간으로 지금 거래되고 있는 그런 거잖아요. 거래되고 있는 내용들을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매수는 올라가야 수익이 생기는 거고 매도는 내려가야 수익이 생기는 구조라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매도 포지션을 취했을 때 얼마 이자를 받을 수 있냐? 자, 유로 대 달러의 기준으로는 FXCM 같은 경우는 10.53불. 근데 이게 하루치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하루치가 아닐 겁니다. 3일치가 한꺼번에 들어온 것 같아요, 지금 정산하는 거 보니까. 그다음에 P라고 되어 있는 거 MPS인데 요거는 이제 하루치 같아요. 6.7불이 들어온다. 자, 이거는 H사의 선물 HTS를 지금 바로 제가 켜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반대로 과거에 그 박전무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주말 거는 수요일 날 들어오는 경우들이 토요일, 일요일 거는 3일치가 수요일에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그렇게 그래서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다고 근데 이제 뭐 하셨으니까. FDM 기간마다 화요일 날 줄 때도 있고 뭐 이럴 것 같은데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중요한 거는 6.7불을 하루에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자, 그러면 내는 사람들은 얼마 내느냐? 9.2달러를 9.2불을 냅니다. 근데 이렇게 내더라도 계약을 체결해 놓은 이유는 아까보다 뭐라고 말씀드렸다? 자본 차익을 보는 그 세력들이 존재한다는 거고 뭐 기업이나 아니면 각 국가 간의 어떤 통화 정책에 의해서 그런 포지션을 그냥 쥐고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은 우리는 여기 보시면 시세가 계속 변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시세가 변하는 건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방어 어차피 할 거니까 우리는 뭐다? 이거를 곱하기 360일을 받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그 유로 대 달러에 대한 주봉인데요. 유로 대 달러에 대한 주봉인데 2014년도부터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2014년도부터 작년 말까지 차트인데 어때요? 보시기에? 생각보다 폭이 좀 큰데요. 그렇죠. 왜 그렇게 보이냐면 주봉이라서 그래요. 근데 이 선물에 대한 개념이나 아니면 파생상품 시장 역시 레버리지를 쓰기 때문에 아주 자그마한 파형에도 굉장히 크게 데미지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되는데 리스크를 해지하면서 0%로 만들어 간다. 자, 이때부터 롤오버는 계속 발생했어요. 이 상품이 존재하는 한 이자는 계속 나온다. 그럼 이자를 계속 받겠죠. 받는데 이런 차트장에 딱 걸리면 어때요? 우리는 롤오버 이자를 받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매도 포지션에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이게 사실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 풀로 해지를 하고 합니다. 왜? 만약에 이런 장이 나타나면요. 엄청난 손실이 발생이 되겠죠. 반대 개념이요. 왜냐하면 주식을 보시는 분들은 주식 차트 보면은 야, 이거는 망했다. 야, 이거는 흥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건데 포렉스도 역시 매수 매도 양방향 체결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트를 만나면 롤오버 마진을 받기 위해서는 매도 포지션에 걸어야 된다. 매도 포지션에 걸어야 되는데 이 기준으로 본다면은 이거는 엄청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지만은 이런 장에서는 엄청난 손실이 발생이 된다. 근데 이거를 누가 예측할 수 있어요? 이런 포지션은 계속 나옵니다. 여기도 나오고요. 여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꼭지점만 그려보면은 이런 파형을 그리고 지금 가고 있잖아요. 맞죠? 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변동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이건 뭐다? 마음 편하게 스트레스 안 받게 어떻게 한다? 해지하고 간다. 롤오버만 그냥 받는 거예요. 이런 변동에 대한 걸 노릴 거면은 롤오버 받을 필요가 없죠, 사실. 이런 걸 노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시장에서 매수나 매도에 그냥 포지션 걸어놓고 롤오버 이자를 내더라도 마진을 내더라도 상존을 하는 거다. 만약에 매도 포지션에 두고 이렇게 해놨으면 이 사람은 엄청난 수익을 얻었겠죠. 반대로 매수 포지션에 두고 이 기간을 지났던 사람들은 엄청난 수익을 얻었을 겁니다. 자, 근데 1대1로 매도와 매수를 해지를 한다. 그 얘기는 0%에 수렴하게 된다는데 어느 곡점이든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밸런스를 맞추는 거죠. 아까 어떻게 한다? 매도 포지션은 유로 대 달러. 지금 차트를 보시는 것들. 매수 포지션은 어떻게? FX 유로 선물이나 미니 선물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이런 것들로 1대1로 해지를 한다. 그럼 가격 기준화폐가 똑같기 때문에 움직이는 변동폭도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이 차트와 이 유로 선물이 움직이는 어떤 그 차트에 대한 만기의 그 베이시스 포인트를 맞추는 작업만 해준다면은 7불씩 곱하기 360일. 내가 한 계약을 했다, 혹은 두 계약을 했다, 세 계약을 했다는 연간 이자 수익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차트를 막 보여주니까 주식처럼 이거 막 위험한 거 아니야? 변동이 너무 큰데라고 이해하실 수도 생각하시겠지만 있는데
우리는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이거 아무 상관없어. 이거 네. 이거 다 필요 없어. 그리고 다 필요 없어. 우리는 정해져 있는 이자만 따박따박 그렇지. 우리는 뭐만 받는 보면 된다. 요거. 이것만을 노리는 거다. 이게 연간 수익의 한 10에서 15%는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뭐 수익이나 이런 것들을 수익률이나 이런 것들을 뭐 직접적으로 방송에서 저희가 이렇게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약간의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더 나오면 어떡할 거야? 덜 나오면 어떡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목표에 대한 욕심들은 채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저금리 시대에 10% 정도 혹은 15% 정도의 금리를 기대할 수 있다면 그리고 안전에 대한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충분한 방법이 있다면 도전해보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개인이 하기 힘듭니다. 사실 참여는 할 수 있지만 하기 힘들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논의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캐리 트레이드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전화번호는 무료 전화 02-2638-3966번이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언제든 궁금증에 대한 해소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리 트레이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개념조차 조금 생소했다면은 전화를 주시길 바라고요. 전문 용어 써가면서 막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사실 뭐 저 잘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설명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그걸 고민할 필요는 없다. 여러분들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걸 기억해야 된다. 롤오버 마진을 받는다. 그게 매일 나온다. 그리고 그게 얼마냐. 그 기준 통화가 어떤 걸로 가느냐라는 것들만 공유가 되면 아마 스트레스 받지 않고 여러분들 욕심을 채울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